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그가 사는 그 집, 이 사람의 집이 화제가 됐어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유 이사장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일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 서초구 방배동으로 이사를 왔더군요.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유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부인 명의로 서울 방배동의 전용 면적 182제곱미터 59평형이죠. 이 빌라를 13억 7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죠. 근저당 설정도 없는 것으로 볼 때 빌라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찰로, 네, 전체 18가구인데요. 호가가 20억 원 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300만 원짜리 매물만 나와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보니까 매물이 안 나와 있어서 정확한 시감을 알 수가 없는데 유 이사장이 지금 공직에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난데없이 논란이 커졌어요. 유 이사장 평소에 부동산 문제에 강경 발언을 많이 했었죠. 정말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불로소득에 더 높은 과세를 하는 것도 원칙이 돼야 된다고 봐요. 부동산 진입기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온라인에선 집 사지 말란 정부 정책 어떻게 믿나 내로남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발언을 했을 때 유 이사장이 어디 산다더라 소문은 많이 나왔는데 등기를 늦게 해서 좀 알려진 거고 또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면서요? 민법을 보면요. 법인 이사는 거주지 이전 등 신상 변화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2월 이곳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올해 1월에서야 등기를 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 이사장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저희도 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입장이.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등교 수업 언제부터 가능했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발표한 등교 수업 관련해서 논문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새학기부터 등교 수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여권에선 그 근거로 코로나19 학교 내 감염이 2.4%라는 정은경 질병청장의 논문을 들고 있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논문이 지난해 10월 접수됐으면 그 전에 분석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정 청장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10월이면 3개월 전인데 왜 그 전에 정책 결정에 반영을 안 했냐 이거죠? 네, 정 청장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동 청소년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10월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자는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합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구 시기가 5월부터 7월 지난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3차 대유행 상황이고 더 심각하잖아요. 이걸 단순 비교할 수 있을까요? 방역당국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등교 수업 여부는 지역사회 학교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확진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후 지난해 2학기 학생 교직원 감염자는 190명에서 4천여 명으로 늘어났죠. 등교 수업을 마냥 늦출 수는 없겠지만 최근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유비무환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학교 간다고 들뜬 아이들도 많은데 어른들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줘야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